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지금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죠. 남고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가진 대구 30대 여교사 성적 조작 의혹도 받아 대구 북구 A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30대 여성 B씨가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학생의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미성년자랑 관계를 한 것도 모자라 성적까지 조작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인 게 뭐 그냥 관계만 한 거면 미성년자 건드린 여교사만 쳐넣으면 되는데 이게 성적까지 건드린 거면 이제 이걸로 인해 피해를 본 다른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이 한다는 말이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B씨가 학생의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다. 뭐 이랬는데 바로 다음 경찰의 말은 또 다르죠.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구라라는 건데 일단 들켰을 때 좆되는 건 누가 와도 교육청이죠. 아무튼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드러났냐. A씨의 남편 B씨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그러니까 일단 이 여교사는 미혼도 아니고 유부녀였죠. 그런데 이 남편이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B씨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A씨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사고가 나서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B씨에게 연락했다. 병원으로 달려간 B씨는 아내가 난소낭종 파열로 인한 출혈로 응급실에 오게 된 사실을 듣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의심했다고 한다. 아니 뭐 그러니까 속이나 정황을 들킨 게 아니라 관계하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바람에 들통난 겁니다. 아니 씨발 근데 무슨 짓을 해야 저게 터지는 거지? B씨는 A씨가 운전한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가 남학생 제자와 함께 모텔에 간 것을 알게 됐다. 모텔 CCTV를 통해 모텔에 함께 들어가고 119 차량을 타고 나오는 모습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제자가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달라고 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뭐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좆된 분들이 계신데 바로 교육청이죠. 아까 분명 그런 적 없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뭐 바로 이렇게 증거가 나왔죠. 이제 기대가 되는 건 교육청의 다음 멘트인데 뭐 대충 시나리오 짜보면 둘 사이에 대화는 있었지만 실제의 조작은 없었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쯤 되면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뭐 이런 데도 등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최근 이분들이 펼쳤던 논리가 뭐냐면 모텔에 들어갔다고 성관계에 동의한 건 아니다. 절반 가까운 남성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성은 17%만 그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냥 이쯤 되면 여교사도 저쪽 분들께 연락해서 남학생에게 당한 거다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아무리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도 미성년자는 그냥 독박이죠. 그럼 이제 다음 스텝이 있는데 우린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아무튼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족같았던 게 성별만 바꾸고 일어났던 다른 사건이 있는데 이 둘을 비교해보면 수사 진행 방향이나 내용들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기사 제목부터 다르죠. 30대 교사와 10대 여고생의 부적절한 육체관계에 드러나. 아니 씨발 관계를 맺은 건 똑같은데 남교사는 육체관계고 여교사는 그냥 관계죠. 뭐 여성이니까 플라토닉 러브였나 봅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대구 여교사 남학생과 모텔 들락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 그냥 기사 제목만 봐도 차이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웃긴 건 성별에 따라 혐의도 다르죠. 여고생과 관계를 맺은 남교사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일명 아청법이죠.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남고생과 관계를 맺은 여교사는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맺은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 중. 아니 씨발 이게 뭐지? 솔직히 법알못이라서 아청법과 아동복지법의 차이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느낌만 보면 남교사는 무슨 성폭력, 아청법 위반 뭐 이러면서 누가 들어도 특수범죄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교사는 관계를 맺은 혐의, 아동복지법 뭐 이러고 있죠. 아니 씨발 언제부터 법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지? 아무튼 이 법에 대한 내용은 법자라분들이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성적 조작도 있었는데 이것도 느낌이 완전 반대죠. 남교사 쪽 내용을 보면 육체적 관계를 유지하고 환심을 사기 위해 여학생의 성적까지 조작해 내신 등급을 올려줬다. 그런데 이번 여교사는 어땠냐? 자체 조사 결과 성적 조작에 관여하지 않음. 현재는 퇴직 처리돼 교육청에서 추가로 취할 조치는 없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똑같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인데 이 사회가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남교사 여고생의 세부 내용을 보면 시험을 망쳤다고 하소연하던 여고생의 답안지 내용을 수정해주고 남교사는 여고생의 주거지 인근의 원룸을 빌렸으며 여고생에게 카드와 용돈까지 준. 조사 과정에서 남교사는 여고생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 여고생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 그럼 이제 여교사도 똑같은 처벌을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여교사와 그 집안의 태도가 밝혀졌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여교사의 남편이라는 분이 쓴 글을 보면 지금 현재 기사화되고 있는 대구 여교사 사건의 남편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쪽팔리기도 하고 이혼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와이프 집안 사람들의 뻔뻔함과 교육청 및 학교의 태도에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교사 집안이 한 짓을 말해주는데 장인이랑은 1년간 같이 일했는데 사건 터지니까 온다는 카톡 하나가 잘 가게.
뭘 잘 가라는 거지? 본인 딸한테 감옥 잘 가라는 걸 잘못 보낸 건가? 아무튼 그리고 장모는 연락 두절. 대망의 여교사 본인은 이 상황에서도 남편 비꼬면서 조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롱 내용을 보면 마음을 추스리고 집에 들어온 저에게 집에 왜 왔냐? 네가 먼저 집을 나갔다. 그리고 현재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남편. 기사 터지고 난 뒤 연락 옴. 내용 가지가지 해놨네. 고맙다. 뭐 악마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건드린 범죄자와 그 집안은 반성은커녕 떵떵거리고 있고 오히려 남편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건 이 글에 따르면 이미 교육청도 다 알고 있었죠. 여교사와 남고생의 관계도 그렇고 성적 조작 관련은 녹취록을 통해 제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제 기사 터지고 이슈화가 되니까 이제 처음 알았다는 거죠. 뭐 이게 사실이라면 교육청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남교사 때는 감사까지 하던 교육청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교육청은 없어졌나 봅니다. 뭐 아니면 교육청에도 젠더 감수성이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지난번 영국 남자 사건도 그렇고 요즘 미성년자 남학생 이 기회를 본 사건들을 보면 남학생이 꽃뱀이네, 남학생도 잘못했네, 뭐 이러고 있죠. 그런데 뭐 100번 양보해서 정말 남학생이 꽃뱀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건드린 여성이 잘못한 겁니다. 아니 그럼 여고생이 꽃뱀이면 건드려도 되나? 그러니까 이건 젠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미성년자를 건드리면 남자든 여자든 범죄자라는 겁니다. 아니 왜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이 달라지냐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건 뭐 양성평등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범죄자 인권 평등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평등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파렴치한 여교사에게 최소한 남교사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